밤 펜던트가 서랍 맨 앞칸에 당당히 놓여 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 가게 문 옆에 산재 피해자 치유기금 후원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맑게 흘러나온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행복은 아무나 얻나? 수어가 다시 집안을 환하게 밝힌다. 목소리 없는 대화지만 어떤 말보다 따뜻하다. 이 집의 등불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넨 말들이다.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을지로 끝자락,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선 전통시장 골목길입니다. 오래된 건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로 분주한 상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손수레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골목을 채웁니다. 철물점 아저씨가 문을 열며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인사하고 과일가게 할머니는 사과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장 한복판, 작은 반찬가게 앞에서 박미애가 플라스틱 통들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28살의 미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통 뚜껑을 열어 김오르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쟁반 위로 올라오는 하얀 김과 함께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비닐봉투를 정리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미애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솜씨입니다. 어머니께서 담그신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하시네요. 단골 손님이 김치를 한 포기 사가며 말합니다. 미애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을 펼치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수어로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가게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김영란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봅니다. 55살의 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공기에 글자를 그려냅니다. 수고했다, 딸아. 영란의 수어는 부드럽고 우아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익힌 손짓이 마치 무용을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미애는 어머니의 수어를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녀 사이에 오가는 손짓 대화는 말보다 더 따뜻하고 깊습니다. 계산대 옆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춘식이 전표를 정리하다 고개를 듭니다. 58살의 춘식은 다리는 불편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가게 살림을 챙깁니다. 낡은 계산기 버튼을 누르며 어제 매출을 확인하는 춘식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어제보다 3,000원 더 팔렸네. 춘식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미애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묻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물리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춘식이 휠체어 바퀴를 돌려 위치를 바꾸며 대답합니다. 사고 이후 20여 년간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춘식은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이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립니다. 은빛이 바래어 누렇게 변한 펜던트 뒷면에는 흐릿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C, J, W. 글자가 세월에 닳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란은 이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미애가 어머니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손짓으로 물어봅니다. 어머니, 또 그거 만지세요?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적습니다. 필담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이걸 만지면 마음이 가라앉는단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미애는 어머니의 글씨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간직해온 펜던트에 대해 더 묻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김치 한 포기하고 콩나물 반근 주세요. 멸치볶음 좀 더 달라고 하시네요. 미애가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며 포장을 해줍니다. 영란은 뒤에서 반찬을 보충하고 춘식은 계산을 담당합니다. 가족 3명이 호흡을 맞춰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시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최도윤, 31살의 그는 소박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꾸벅 인사하자 춘식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오늘도 일찍 왔구나. 도윤은 미애와 연애한 지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점점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 때문에 춘식과 영란 모두 도윤을 아껴합니다. 다음 주 약혼 상견례 때 음식은 여기서 포장해 가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춘식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그래.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미애가 수줍게 웃으며 도윤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애정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미애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도윤이 진심을 담아 대답합니다. 영란이 도윤을 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쁩니다. 그런데 문득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마치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영란이 셔터를 내리고 춘식이 라디오를 켭니다. 오래된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오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줍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행복은 아무나 얻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춘식의 재활 일정이 동그라미로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 병원 진료, 정기검진 날짜들이 빼곡합니다. 그 옆에는 미애와 도윤의 약혼식 날짜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한 달 후입니다. 가족 셋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영란이 직접 담근 김치와 춘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미애가 사온 생선구이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애가 수어로 말하며 밥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누군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벽에 생긴 작은 금이 조용히 번져가듯 이 집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란이 다시 한번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춘식이 신문을 보다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요즘 산업재해 뉴스가 자주 나오네. 그 말에 영란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미애는 부모님의 미묘한 반응을 눈치채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곧 있을 약혼식 준비로 머릿속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듭니다. 영란은 펜던트를 벗어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둡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숨기는 것처럼. 그리고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를.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변화의 바람이 이 평온한 집 문턱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약혼식 청첩장을 동네에 돌리기로 한 날입니다. 미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쁘게 포장된 청첩장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청첩장마다 미애와 도윤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올게요. 미애가 수어로 인사하며 집을 나섭니다. 영란은 딸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영란이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쉽니다. 미애는 시장 상인들부터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해, 미애야. 정말 예쁘게 나왔네. 과일가게 할머니가 청첩장을 받아보며 기뻐합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꼭 오세요. 미애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철물점 아저씨도 분식집 아주머니도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애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소나 발신인 표시도 없는 봉투였습니다. 미애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뽑아내어 열어보니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결혼 못한다. 미애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협박 같은 쪽지를 보낸 것일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봉투 모서리에 희미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 안에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진 회사 도장 같았습니다. 미애는 쪽지를 다시 읽어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진실이라는 거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가? 미애가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란과 춘식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애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니? 춘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애는 쪽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식도 쪽지를 받아 읽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니. 신경 쓰지 마라, 미애야. 춘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영란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는데 미애가 보기에도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영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란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새마을 금고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20년 전부터 꾸준히 입금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생활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애야, 어머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돈은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이 아니야. 사실은 예전 사고와 관련된 합의금의 일부였어. 영란의 글씨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남은 돈은 몰래 피해자 모임에 보냈단다. 우리만 받을 수는 없었거든. 영란이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여 년간 숨겨온 비밀이 딸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쪽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춘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날이 온 거구나. 그때 서명했잖아. 침묵하라는 종이에. 춘식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대신 치료비와 휠체어를 지원해 준다고 했지. 그리고 침묵. 춘식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애가 일어나 보니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애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춘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고라는 게 회사 잘못이 맞죠? 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식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호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 안전 수칙도 무시됐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됐지. 그게 시작이었다.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 합의를 하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대신 평생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지. 영란이 종이에 글을 적어 미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너도 태어날 때였고, 미애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돈이 모두, 미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의금이야. 입막음 돈이지. 춘식이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돈으로만 살지 않았어. 너를 키우고 가게도 차렸잖아. 미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그 쪽지를 보낸 것일까요? 왜 하필 약혼을 앞둔 이 시점에 나타난 것일까요? 미애야, 우리가 너에게 미안하다. 영란이 수어로 말하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춘식도 휠체어를 가까이 대며 미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쪽지를 보낸 사람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전조 같았습니다. 미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곧 닥쳐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쪽지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미애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부모님이 말해준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습니다. 약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낡은 통장과 합의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을까? 미애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 가서 약혼식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로 한 날입니다. 미애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신고서 등을 떼러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주는 동안 미애는 무심코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네. 미애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출생신고일이 실제 생일보다 사흘이나 늦었기 때문입니다. 미애는 자신의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출생신고서에는 3월 1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분,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미애가 창구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중년의 여직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병원 사정이나 교통편 문제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사흘이나 늦는 경우가 있나요? 미애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 가끔 있었어요. 특히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더 늦어지기도 했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미애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애는 계속 그 사흘이라는 시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사흘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부모님은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미애는 평소보다 더 유심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과일 가게 할머니가 미애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애야, 잠깐 이리 와봐. 할머니가 손짓하며 미애를 가게 안쪽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애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 그 공장 말이야. 예전에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유모차를 끌고 다니던 간호사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미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요? 무슨 간호사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공장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고 해. 사고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간호사 이름을 아세요? 미애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한지연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아.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애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애는 부모님께 간접적으로 그 간호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사고 났을 때 간호사분이 계셨나요? 춘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 누가 응급처치를 해주셨나 해서. 미애가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영란이 춘식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미애는 부모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표정과 반응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애는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된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미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당 게시판에 빛바랜 봉투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춘식 김영란 귀하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내어 열어보니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식 씨, 영란 씨에게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 다음 날 한 아기가 비밀리에 병원에 맡겨졌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당신들 부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당신들에게 맡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제 양심은 이 펜던트에 묶여 있습니다. 편지 끝에는 간호사 한지연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미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아기라는 건가? 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항상 만지작거리던 펜던트가 떠올랐습니다. C, J, W, 최중원? 미애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니셜이 최중원 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애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대신 옛 중원그룹 공장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공장 부지에는 조립식 경비실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미애가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혹시 20년 전 이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미애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런 옛날 일을 물어보나?
제 아버지가 그때 사고를 당하셨어요. 박춘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미애의 말에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분 딸이구나. 많이 닮았네. 경비원이 미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미애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사실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상자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그날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야. 회사에서 모두 없애라고 했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 경비원이 테이프를 미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이 작은 테이프 안에 2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도 함께. 고맙습니다, 아저씨. 미애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편지와 테이프, 그리고 출생신고서의 날짜 차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퍼즐을 맞춰가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미애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테이프를 재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미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에게서 받은 비디오 테이프가 머리맡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미애가 테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이 시장에 나간 사이 미애는 집에서 오래된 비디오 데크를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기계를 닫고 전선을 연결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보는 게 맞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테이프를 데크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흔들리고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20년 전의 중원그룹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기계들과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미애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 젊은 춘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유증기가 가득한 작업장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전장비도 변변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화면 속에서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우왕좌왕하며 대피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응 중단하세요. 상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보호장비 미지급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욱 또렷한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보고서 문구를 받고 누출 사고가 아니라 개인 과실로 처리해. 미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흔들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명하는 손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C, J, W. 미애가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펜던트에 새겨진 바로 그 이니셜이었습니다. 최중원. 정말 최중원 회장인가? 미애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애는 급히 비디오를 멈추고 테이프를 뽑았습니다. 미애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미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쪽지부터 시작해서 편지, 그리고 방금 본 비디오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C, J, W, 이니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설마.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애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아는 이니셜인가요? 미애야. 사실은 도윤이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최중원이야. 중원그룹 회장 말이야. 미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최중원 회장이라고요? 미안해, 미애야.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도윤이 미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애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군요? 우리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아니야, 정말 몰랐어. 아버지는 회사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셔. 도윤이 간절한 표정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만약 정말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날 밤 미애의 휴대전화로 녹음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제목은 간호사 기록이었습니다. 미애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1989년 3월 15일입니다. 간호사 한지연입니다. 녹음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젊은 여직원이 조산을 했습니다. 미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즉시 수혈과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 일은 없던 걸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박춘식 씨와 김영란 씨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이분들은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으셨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녹음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미애는 녹음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기라는 것, 부모님이 자신을 입양한 것, 그리고 최중원 회장이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는 것까지. 다음 날 도윤이 미애를 찾아왔습니다. 미애야, 약혼은 잠시 미루자.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 진실부터 밝혀야 할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해 볼게. 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애가 도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먼저 당신 손을 믿을게요. 우리가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그날 저녁 미애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디오 내용과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까지.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고 춘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춘식이 미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는 진짜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전부야. 영란도 수어로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중원 회장과 직접 대면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는 2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중원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마천루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고층 회장실에는 권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최중원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차가운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최중원이 의자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는구나. 박미애와의 약혼 말씀이시라면 아직 미루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최중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젊은이, 약혼은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우리 집안에는 잡음이 나면 안 된다. 아버지, 이건 잡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공장 사고, 그리고 미애가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중원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피 한 방울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는다. 최중원이 낮게 말끝을 눌러 찍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혈육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일이다. 도윤이 아버지의 냉정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가...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여직원은 누구였습니까? 왜 미애를 숨기려 했습니까? 최중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 필요 없는 일들이다. 같은 시각 을지로 반찬 가게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애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보니 가게 자물쇠가 억지로 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미애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완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랍이라는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애가 급히 집 안으로 올라가 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와 간호사 편지,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애가 다급하게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영란과 춘식이 뒷문으로 들어오더니 집안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춘식이 휠체어를 타고 방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요.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편지도, 통장도 모두요. 영란이 급히 목에 걸린 펜던트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그것만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증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춘식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때 미애가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비디오 화면을 촬영한 저화질 사진과 녹음 파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영란은 펜던트를 꼭 쥐고 딸에게 수어로 말했습니다. 미애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춘식도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미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에 가까워졌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때 춘식이 오래 묻어두었던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미애야, 사실 출생신고도 우리가 사흘 늦춘 거야. 춘식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리는 도망자였다. 회사 쪽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그 아이는 기록에 없어야 한다고 했거든. 영란이 수어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수술실 문을 막아서 버텼어. 나는 서류에 서명했지. 침묵하는 대신 너를 지키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미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선택한 딸이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준 딸이기도 하고. 춘식이 미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다.
미애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두 개의 아버지가 있었구나. 미애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와 나를 지킨 아버지, 그리고 나를 지우려 한 아버지까지.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지친 표정으로 미애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했어.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시고 과거 일은 묻지 말라고 하셔.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어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애야. 내 아버지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애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내 편에 서줘서.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편에 설게.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거든. 그날 밤 미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증거들은 사라졌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애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중원 회장은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진실을 향한 한 젊은 여성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증거들이 사라진 다음 날 미애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모두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미애가 시장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상인들이라면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움이 필요해요. 미애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물점 사장은 어제 가게가 털린 얘기를 듣고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미애네 집을. 그는 흔쾌히 비디오 청소용 테이프를 빌려주었습니다. 이걸로 손상된 비디오 화질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철물점 사장이 테이프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미애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과일 가게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노동인권센터에 아는 분 계신가요? 미애가 물었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있지, 있고 말고. 내 조카딸이 거기서 활동가로 일해. 정말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미애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조카딸과 통화했습니다. 응, 미애가 도움이 필요하다는구나. 녹음 파일 잡음 제거? 그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날 오후 노동인권센터 활동가 김소영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소영은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미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잡음이 많긴 하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요. 혹시 이 목소리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미애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이 전문 프로그램으로 음성을 분석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성의 높낮이와 말하는 버릇을 분석해보면 화자를 추정할 수 있어요. 분석 결과 비디오 속 남자 목소리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끝을 강하게 끊는 습관과 특별한 호흡 간격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같은 사람의 목소리인지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소영이 전문가답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이 미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 영란의 수어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해. 미애가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수어 통역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자는 뜻이시죠? 미애가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영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그 손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 말이야. 다음 날부터 미애는 수어 통역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화면 자막 넣는 방법과 수어의 속도, 표정의 중요성을 연습했습니다. 진실을 전달할 때는 감정도 함께 전해져야 해. 선배 통역사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편 춘식은 용기를 내어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님. 나 춘식이야. 오랜만이지? 20년 만에 듣는 동료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흘린 땀을 다시 모아보자. 이번에는 우리 기록으로. 동료들은 춘식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를 짓밟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한 동료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증언할 사람들 몇 명 더 모을 수 있어. 모두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거든. 새벽녘 미애는 어머니의 펜던트를 탁자에 내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집힌 이니셜 옆에 오래된 흠집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버티며 남긴 흔적 같았습니다. 이 펜던트에도 이야기가 있구나. 미애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미애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낳은 이는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나를 키운 이들은 결심이었어.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미애를 도와야 해. 철물점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시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가족인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맞아.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자. 분식집 아주머니도 동조했습니다. 미애가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어. 과일가게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힘든 일 많이 겪었지.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미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미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러분이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윤이 미애를 찾아왔습니다. 미애야, 나도 준비가 됐어. 도윤의 표정이 전에 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리했어. 이제 내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 미애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미애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애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그리고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말입니다. 최중원 회장은 아직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청 앞 넓은 광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미애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준비는 다 됐나? 철물점 사장이 무대용 마이크를 점검하며 물었습니다. 네, 다 준비됐어요. 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발표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대에 서면 수어로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노동인권센터에서 나온 활동가들이 전문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자막이 나오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카메라 여러 대가 무대를 향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준비됐어요. 김소영이 미애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천막이 빗방울에 떨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미애가 무대에 오르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전광판에 미애의 모습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미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어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애입니다. 전광판에 자막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20년 전에 일어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애의 손짓이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습 덕분에 완벽한 수어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중원그룹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미애의 수어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은 개인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장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은 무시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춘식이 제공한 당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호장비 미지급 기록과 안전경고가 묵살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는 회사 측에 의해 조작되었고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애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없던 일로 지우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전광판에 음성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남성 화자 어와 최중원 회장 발화의 말버릇, 호흡 간격이 높게 일치라는 전문가 소견이 큰 글씨로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그때 광장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을 대동한 최중원 회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중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춘식이 무대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와 최중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회장님, 춘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중원은 아무 대답 없이 춘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제 다리는 잃었어도 기억은 잃지 않았습니다. 춘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중원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애가 다시 수어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피 한 방울로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죠. 전광판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 대신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미애의 손짓이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애가 광장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수어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도윤이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최중원 회장의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최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로 저는 그룹 후계에서 물러납니다. 도윤이 최중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광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중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아.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무엇을 버리는지 알고 있느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중원그룹 본사와 옛 공장 부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과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 감시카메라 영상과 녹음 확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미애는 무대를 내려와 부모님과 포옹했습니다. 영란이 딸의 손을 잡고 수어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딸아. 정말 자랑스러워. 춘식도 휠체어에서 팔을 뻗어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 목격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미애는 빗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웅장한 천장 아래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미애와 가족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긴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중원그룹은 원고들에게 총 50억 원을 배상하고 과거 산업재해 은폐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일간지에 게재하라.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피해자 기금 100억 원을 설립하여 유사한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 최중원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중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서는 최중원을 미애가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애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과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미애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애가 휠체어의 춘식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판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춘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이 다 해냈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란이 딸의 손등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촉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어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미애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수어로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도윤이 캐리어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뒤에서 조용히 기다릴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미애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서두르지 말아요. 급했던 건 진실뿐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을지로 시장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반찬가게 문 옆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산재 피해자 치유기금 후원함이라는 글씨와 함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애의 제안으로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행복은 아무나 얻나. 후렴구가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미애가 김치를 포장하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애야, 오늘 신문 봤니? 철물점 사장이 가게로 들어오며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면에 중원그룹, 산재 피해자 기금 조성 완료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됐어. 미애가 신문을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춘식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네. 영란도 수어로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애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춘식과 영란의 얼굴에 벅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미애는 어머니의 펜던트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펜던트는 서랍 맨 앞칸에 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은빛 표면이 환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네. 미애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을지로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가게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정겨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이 작은 집만은 조용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애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묶는 건 피가 아니라 손의 온기였구나. 가족들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손짓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나를 선택한 가족. 도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장에 들러 미애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미애는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는 반찬가게 일과 함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통역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언어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날 밤 영란이 딸에게 수어로 말했습니다. 미애야,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미애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다시 수어가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목소리 없는 대화지만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언어였습니다. 이 집의 등불은 바로 가족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사랑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을지로 골목 끝 작은 반찬 가게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진실을 찾아 헤맸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많은 사연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